부동산 이용과 관리가 있다. 그죠? 자, 일단 1절에 있는 부동산 이용은 그냥 그대로 통과하세요.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올 뿐더러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2개 정도 아마 정리하면 그거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 보시고 넘어가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우리 책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414페이지 있는 부동산 관리. 자, 일단 강의 노트는 여기에 좀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일단 책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저기 있는 60페이지.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관리도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 가져가는데 어쨌든 매년마다 여기서 딱 한 문제 항상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꼭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사는 대부분 다 어떤 관리사입니까? 주택관리사죠. 그죠? 요가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빌딩 관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빌딩 관리사, 주택관리사 어떤 업무상 차이가 있을까 먼저 봐보자고. 그런데 항상 이제 부동산은 기술과 그 다음에 경제와 법이 있어요. 요 세 개를 가지고 결국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주택관리사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사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 가 보니까 어떤 임대차 계약 합니까? 네? 주택관리사 우리 아파트에 있는 이 임대차 계약 직접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법률적 업무는 못 하겠네. 그지? 또 이 주택관리사 뭐 있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월세 자격만도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경제적 업무도 못 하겠네. 오직 뭐만 합니까? 하자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업무가 주 업무네 보니까. 그런데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빌딩 관리사라는 것은요, 정확한 말은 주인, 즉 소유주의 법적 대리인이요, 대리. 역할을 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빌딩 관리, 즉 빌딩 관리소장은요, 그 아파트, 저기 빌딩 안에 있는 이 임대 사무실 건물에서 직접 임대차 계약도 하고 임대를 올렸다 내렸다 등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관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기술적 업무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이걸 좀 아시라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되어 있는 지금 책에 있는 부동산 관리란 파트는요, 절대 빌딩 관리사일 걸 말하는 거지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입한 게 보니까 미국에서 빌딩 관리사 협회에 있는 보마. 그러니까 이거 빌딩 오너십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소유, 관리, 매니지먼트, 관리 협회에서 있는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 있는 책을 그냥 그대로 뺏겨온 게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각할 때 이 관리라는 것은 빌딩 관리에서 일걸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래야만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있죠. 우리 그 강의 노트 보듯이 첫 번째 개념 보니까, 자, 개념 갑니다. 그런데, 자, 물어보자고요. 자, 우리 관리란 것은 집을 사기 전부터 합니까? 산 후부터 합니까? 운영도 관리 맞죠? 처분 후에도 관리합니까? 따라 절대 관리 개념 딱 묶고 운영, 이용, 관리 등등등은 다 통용되겠지만 절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지문상에서 요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해. 절대 처분 없으면 이건 관리 개념 속에 다 포함돼.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나오면 무조건 이건 다 맞는 말. 비록 거기 설명되어진 게 이런 거죠. 도시화, 또 건축기술 발달, 또는 부재 소유자 이런 건데요. 이건 큰 의미 갖지 말고, 즉 이런 거거든요. 원주시가 도시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층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물주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면서 자기 본업을 할 수 있었죠. 근데 현재 원주시가 도시화가 되어진 결과 인구가 점점점 집점되면요. 주택 부족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때 곧 이 건축기술 발달을 위해서 고층 건물 등이 들었습니다. 이거요. 그럼 고층 건물 등이 들어서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건물주인이 직접 이 건물을 하면서 자기 본업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는 거지. 그럴 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관리사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 영역.
자, 이 말이 뭐 이겁니다. 우리 분명히 밑에 있는 빌딩에 있는 관리소장과 주인이 협상하겠죠. 해서 네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기술만 할래? 아니면 여기 경제까지 할래? 업무를 먼저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습니다. 너 시설만 관리해. 다른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설 관리 문구는 항상 이 개념 뭐 있습니까? 무조건 시설을 어떻게 하는 이 말 나와야 돼. 그러지 말고 몽땅 다 네가 다 책임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결국은 다 책임져서 나한테 돈만 벌어주라는 거야. 이런 게 자산관리야. 자산관리 결국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어쨌든 돈 관련돼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보니까 뭐 수입과 뭐 지출 같은 거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매각이란지 매입 같은 거 있죠? 이게 돈 맞죠? 포트폴리오,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위험 관리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수익과 비용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자산관리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과거에, 그러니까 저기 있는 보호만, 지금 보메일이 바뀌었지만 이 협회에서 보니까 지침서 보면 1999년까지 거기 있는 지침서 영역에 보니까 요 세 개요. 시설과 자산과 기업 관리인데 2000년부터 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뭘 바꾸냐면 임대차 관리를 바꾼다. 임대차. 근데 여기 있는 이 내용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잠시 문제 볼게요. 문제가 맨 뒷장에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68번. 네, 우리 최근에 이제 자꾸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그 줄 것이 말 그냥 세 개 있죠, 그죠? 네,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와 건물 및 임대차 관리지. 자, 이거 보세요. 일단 그건 좀 더 할 건데 그때 보시고.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될까 물으면 밑에 있는 게 절대 시험 못 내. 응? 못 내는 그냥 넘어가시라고. 의미 갖지 말고. 어쨌든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일단 입 땡기면 바로 저기 문제 풉니다. 자, 59번부터. 59번, 60번은 그냥 가볍게 보시는데, 59번. 자, 쭉 보시면서, 여기 보세요. 개념 묻는 거지. 요 말이 있어? 없지. 없으면 맞는 거야. 그래, 문제 푸는 거야. 처분이란 말만 쓰지 마라. 60번. 예, 이런 것 때문에 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맞는 거. 이건 틀린 문구 못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66, 67, 68, 요거 세 개. 66, 67, 68 갑니다. 66번 보니까 뒤에 뭐 나있지? 시설을 운영하 있지. 무슨 관리? 예, 그래 가시면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67번 갑니다. 핵심이 리모델링 핵심이 아니에요. 고단말 핵심이야. 투자 의사결정. 이 말은 뭔데? 리모델링 할래 말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수익과 비용 따지는 아닙니까? 의사결정이? 그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이고 이건 자산관리. 68번 보니까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거. 여기 보세요. 요거 물었잖아. 그럼 틀린 말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그죠? 항상 이 개론 과목은 사회과학이요. 무조건 반대인 걸 자꾸 생각해. 반대인 거. 그러면 문제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매각과 매입은 무슨 관리? 자산관리.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다시. 강의 노트 네 번째. 관리에 대한 내용. 세 개 있어요. 기술적 관리도 있고, 경제 관리도 있고, 법률적 관리가 있다. 중요한 건 좋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항상 시험 내더라. 자, 물어보자고요. 그냥 가볍게. 하자, 즉 건물의 하자, 유하자 등을 제거시킨다. 그죠? 수익과 비용이다. 계약 같은 것은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나머지 좀 특이한 거 몇 개 하겠습니다. 하는데 특히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반드시 기술입니다.
또한 같이 두 번째, 네, 얘는 경계, 소유권 경계 청량한다. 이건 청량해 준 기법. 따라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경제라는 것은 보험료를 갖다가 납입한다. 이건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또한 같이 인력 관리도 반드시 이건 경제 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인력이 왜 이게 경제 속에 포함되는가 하면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1990년대 보니까 각각에 있는 아파트 단지, 동호수 앞에 경비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우리 관리비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한 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저기는 경비실 싹 없애고 자동 만들어주죠. 만들면 따라 뭐 있습니까? 관리비 전체가 한 15%, 18% 정도 감소했다고 이게. 엄청 큰 거야. 결국은 이 말은 비용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말이 되어진다 이게. 그래서 인력은 반드시 이건 경제 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법은 처음 이 속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미 공부했던 분들은 요것만 정리하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감정평가에서 하자를 다른 말로 감가란 용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가율이 3개 있지. 3개. 이 건물의 껍데기가 문제 있더라. 무슨 관리? 무슨 감가? 무슨 감가? 물리지.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상 문제가 있더라. 기능 감가. 기능. 이 건물의 주변 환경과 서로 문제 있더라. 경제죠. 자, 요걸 이제 가끔 시험 냈을 때. 그러면 중요한 건 물리나 기능적 감가는 전부 다 이 속에 포함돼. 이걸 기억하시라고. 경제는 경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처음 하는 그냥 넘어가시오.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 이제. 자, 다시요. 대지 면적은 5만 평인데 건평은 딱 10평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게 어디 감가 속에 포함될래 묻는 거야. 응? 우리 항상 부동산은 복합부동산 전체를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로. 따라서 이건 토지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다. 무슨 감가? 따라서 어떤 이 관리? 기술적 관리도 한다고. 자, 일단 요 문제 풀 거예요. 이제 푸는데 자, 어디 푸는가 하면요. 문제 61번부터 65번까지가 이 문제입니다. 61에서 65번까지. 자, 61번 하기 전에 먼저 잠시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사는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응? 어떤 곳에? 요거 세 개 중에 어디 중점 둬야 됩니까? 응? 다. 예, 다지. 그 61번이에요. 기술, 경제, 법률 모두 다 신경 쓰는, 즉 복합적 측면에서 한다. 이런 말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요. 62번 갑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아까 했던 거지. 이건 기능적 감가지. 허랑 결과 이건 뭐 기술적 관리 속에 포함된다. 자, 63번 갑니다. 경계 청량 나 있지. 기술적 관리. 64번 갑니다. 법 나 있지. 법률적 관리. 자, 그 다음에 65번 순수익이야. 순이익. 경제제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걸 풀 때. 자, 그 다음에, 예, 5번째. 자, 관리 3방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리 3방식.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자가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관리. 마지막에 보니까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직접 한다, 자가. 전문가는 맡긴다, 위탁이죠. 네, 혼합은 일부는 자가, 일부는 뭐 있습니까?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업무들 중에서 경제적 업무와 법률적 업무를 보통 얘가 합니다. 자가 한다고.
거꾸로 기술적 업무는 보통 위탁 관리 형태를 맡긴답니다. 이런 일종의 혼합인데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어쨌든 자가에 대한 반대말이 위탁이지. 그래서 결국은 얘들의 어떤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는데 잘 알지만 자가에 대한 장점은 곧 위탁의 단점이에요. 열어가시고 또 자가에 대한 단점은 곧 위탁의 장점 되겠지.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어 있는 개념인데 대충은 이게 뭔지 알거든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우리 이 건물에 대한 충성도, 애호심이 높은 게 누굽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죠? 왠지 효율적이다, 예? 뭐 합리적이다, 이런 거 왠지 전문가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보죠. 이래 가시라고. 그 다음에 조심할 건 종합적이란 말은 결국 얘 거요. 집안이. 그 다음 한 개 조심할 게 있어. 매너리즘, 즉 타성화에 빠지기 쉽다라면 자가에 대한 단점. 그 다음에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위탁에 대한 장점. 요건 구분하시라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관리 3방식에 있는 자가에 대한 장점 갑니다. 다음 쭉 봐볼게요. 예, 대충 자가에 대한 장점, 기밀유지, 보안관리, 서비스, 애호심 또 뭐 있습니까? 통제권은 강하다. 이건 전부 자가 겁니다. 종합적 관리도 자가 거죠. 그래서 반대로 위탁관리 단점 가볼까? 그거 반대나 있죠. 그죠? 다만 조심할 건 4번에 보니까 인사이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위탁의 가장 큰 단점은. 거꾸로 자, 자가관리, 위탁관리 장점 보니까 주인은 자기 본업에 할 수 있다, 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야치 타성화 방지되고 합리적, 비록 그 업종 효율성, 전문성 이런 건 좀 위탁 겁니다. 또 자사 참모 체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죠. 그 반대로 자가관리의 단점이 있죠. 딱 보니 뭐 있으면 1번, 2번, 3번 반대죠. 자, 4번 같이 봤을 때 4번은 인사 정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자가의 가장 큰 단점은요. 자, 오래 보시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혼합관리 이 말이죠. 자, 다시 여기보시고 혼합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자가 장점과 위탁의 장점을 끌어모은 거죠. 가장 큰 단점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를 보면 돼. 이게 지나치면요. 자가 단점과 위탁관리 단점을 노출할 수 있어. 또 두 번째,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모해지는 거예요. 그런 두 개 특징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풀자고요. 이제 69번부터 있죠. 76번까지인데 잠시 이 말은요. 원래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보니까 6회 때 이전까지 꽤 많이 쓰고 있는 일본식 용어인데 자가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자치. 그 다음에 위탁 대신 차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거에 나왔던 시험 중 6회 이전까 이 말 많이 썼다고. 근데 거의는 이 말 안 썼거든요. 근데 최근 보니까 이게 한 명이 보니 자꾸 이걸 쓰고 있어요. 한 명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갔다 왔다. 그런 것 같아. 딱 그 표현이야. 어디 무식한 거지, 이걸. 그래? 자, 하여튼, 혹시 낼 수도 있으니까, 네,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가보자고요. 69번. 예,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은 자가지, 그지? 자, 70번. 뭐, 기밀유지, 보안관리, 이건 누구 겁니까? 자가 거. 71번. 오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 좋다, 신속하다. 자가 거지? 72번요.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 왠지 느낌 나오죠? 위탁이죠? 자, 73번요. 잘 볼게 타성화 방지한 거 방지. 요건 예, 차가지. 위탁. 그 다음 74번. 예, 간접 위탁 관리는 이런 전문성, 효율성은 좋지만 반면에 기밀 유지는 직접, 즉 자가보다 불리하다. 자, 75번. 그리고 혼합은 거기 75번, 76번까지 정리하시면 돼. 75 갑니다.
혼합은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보통 경영, 경제 그리고 거기 경제만 있지만 사실은 경제 이외에 법률도 포함됩니다. 경제와 법률은 대부분 다 자가고 기술은 보통 위탁하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가장 큰 단점 여기죠. 자가에 대한 단점과 위탁에 대한 단점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자, 6번째 뭐냐? 제목이 관리활동. 자,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관리사, 빌딩 관리사가 해야 될 업무가 뭐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물어보죠. 자, 이 말이 뭐냐? 결국은 제가 지금 할 목적이요. 77번에 있는 그 문제를 지금 할 목적이거든. 문제 77번. 자, 그걸 할 목적인데, 잠시만요. 우리 빌딩 관리소장. 거기 빌딩 관리사입니다. 관리사는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빌딩 관리소장. 응? 그러니까 우리 실제 이 말이 중요하다고. 자, 빌딩 관리사는 누구 대신? 대리인 역할이지. 모든 걸 해, 모든 걸.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소유주의 고유 업무고 이러한 것만 관리사가 해야 된다 하는 순간 다 틀린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비록 이 강의 노트 몇 페이지죠 이게? 61페이지죠? 맨 위에 보니까요. 관리 활동이 총 5개 있죠? 그거 암기하지 말라는 거야. 응? 하지 말고 어쨌든 모든 걸 전부 다 관리사가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보고 있는 문제 77번이죠. 77번. 그렇게 난 무조건 맞는 말 이렇게 하시라고. 그걸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됐죠? 자, 그래 보시고. 그런데 다시요. 여보세요 이제. 이때 보니까 여기서 관리활동이 중요한 건 딱 두 개 말씀하면 돼. 자, 빈집 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임대차 활동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는데 자, 빈집이 생기면 제일 먼저 광고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하죠. 했으면 모집되어 있는 임차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선정할 때 이 선정 기준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주거용도 있고 매장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그다음 공장 등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거용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임대인은 어쨌든 그 임차인이 오랜 기간 머물리는 좋습니다. 계속 바뀌는 것보다. 왜냐하면 중간에 공실이 있으면 손실 보니까. 그러면 주거는 제일 중요한 건 옆집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옆집하고 얼마 정도 유대성, 인간성이 좋을 것인가, 연대성 이 좋을 것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임차인을 모집한답니다. 그래서 옆집 사이가 좀 계속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매장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건요? 수익성. 사무실, 공장은 각각 있는 사무실마다 공장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사무실에 적합한 뭐 있습니까? 네, 임차인을 모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정되어진 임차인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거는요, 총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보통 원룸 같은 건요, 별도의 관리비가 없어요. 네, 전체에 있는 뭐 임대료세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런 게 뭐냐, 조임대, 즉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임대료. 우리 관리비를 다른 말로 뭐랍니까?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임대가 조임대입니다. 그 다음에 매장은 매출액의 몇 프로가 월세에 쓴다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비율임대요.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은 각각 있는 사무실, 공장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순수한 월세만 받고 순임대만 받고 나머지 관리비, 필요경비는 별도 계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건물을 현 상태 계속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데 이게 3개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 매일매일 청소한다. 일상적 유지활동.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하자 발생 전에 미리미리 하자 제거한다. 예방적. 하자 발생 후에 하자 제거한다. 대형적인데 특히 예방이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대형은요. 하자 발생 후에 하자 제거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 소모될 것이고 또 주민들 불편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예방은 뭐 있습니까? 미리미리 하자 등을 제거한 결과 비용도 절감되겠지만 주민들이 훨씬 더 불만이 적겠죠. 자, 일단 요거까지만 하시고 그 밑에 있는 7번은 보지 마세요. 관리 정보층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문제 풉니다. 자, 78, 79, 80. 자, 78번 갑니다. 예, 상업용은 뭐요? 수익성. 같은 말이? 예, 가능 매상과 얘기지. 자, 79번요. 총 수입의 일정한 비율로 임대한다.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80번.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한 후에 처리하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 불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 뭐 별거 없죠, 그죠?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하여튼 이건 꼭 맞추셔야 돼.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책 가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414페이지. 자, 첫 번째 부동산 관리 개념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설명되어 있는데, 자, 1번 설명되어 있는데, 다른 거 보면 안 돼. 자, 그거 딱 나오고 이어보세요. 이런 말은 다 통용되지만 이 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만. 처분한 말만 쓰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죠. 굵은 걸 쓰면 동그라미 1번 도시화 우측에 뭐 있습니까? 건축기술 발달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부재 소유자. 자, 관료 3번 갑니다. 관료 3번 요거 묻는 거죠. 관리.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있죠. 어떻게 시험 나는 이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 이게 관리 내용이지. 얘는 무조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D장 넘어가 볼까요? 자, 기술 경제 번통이 있지만 D장에 보니까요. 어떤 박스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기술 경제법이 있죠. 굳이 그 토지 건물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몽땅 것에는 기술 집안 경제 집안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밑에 우리 부동산 관리 영역 나 있지. 그래서 관로 1번, 2번, 3번 있죠. 자, 관로 1번 무슨 관리죠? 핵심 뭐요? 핵심 뭐요? 아니, 거기 뭐 했습니까? 첫 줄. 시설을 운영한다 이 말 나왔잖아. 그게 핵심이지. 그 다음 밑에 굵은 글씨 있죠? 그러한 예가 대부분 다 시설 관리한 예가 된다 보시고요. 우측 갑니다. 관로 3번. 자산관리. 자, 얘도 뭐 밑에 굵은 것이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관리부터 있죠. 그런 예를 좀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큰 3번 뭐나 있습니까? 관리 방식. 자, 첫 번째 관로 1번 자가관리 있어요. 뒷장 가볼까요? 장단점 있죠? 그죠? 그래서 장단점 보니까 자가관리에 대한 장점 첫 번째 통제 권한 강하다. 그 다음에 기밀유지 보안관리 좋다. 서비스 좋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단점 중에 가장 큰 게 뭐인가 하면 두 번째 거 끝에 타성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에 전문성 떨어진다. 위탁관리 장점. 자, 거기서 두 번째 거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해진다. 그 다음에 매너리즘 즉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단점 두 번째 있죠. 그죠? 입주자와 마찰 시 조정길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기억하시고 너무나 업체가 있죠. 영미만 추가하면 결국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혼합관리란 것은 우측의 장점 가볼까요? 자, 장점에 자가관리와 위탁의 장점 이용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점 첫 번째 책임 소재 분명이죠. 자, 오래 보시고
그 정도. 나머지 큰 3은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그대로 통과. 자, 그 다음에 420페이지 부동산별 관리 내용 통과. 그 다음에 421페이지 6번 임대차 관리. 자, 임대차 관리에서 뒷장으로 살짝 넘어가 보니까 자, 뭐가 있는가 하면 갈로 이 3번이죠. 3번 임대차 유형. 자, 또 1번 조임대 누가 나와 있습니까? 네, 니은번이 있죠. 주거용. 자, 2번 순임대 뭐가 있습니까? 어디 있죠? 네, 리얼번 공업용 부동산. 자, 그 다음에 3번 비율임대차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매장용. 네, 그렇게 마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4번. 또 그러면 4번 번에 뭐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둘째 줄 아파트 같은 주거용은 유대성. 셋째 줄 끝에 매장용 부동산 가능 매상구액 또는 뭐 있습니까? 수익성. 넷째 줄 끝에 사무실 또는 공업용은 적합성. 이런 것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뒷장 424페이지. 유지활동은 딱 한 개 마시면 되죠. 누가 제일 중요하다? 예방적. 그거 마시면 돼요. 자, 나머지 건 그대로 통과. 자, 그리고 이제 429페이지 2장 부동산 개발과 마케팅인데 일단 10분 쉬었다 할게요. 좀 시간 애매하니까. 자, 그래 보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